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산선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산선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희소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입 가능한 한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이라는 말이 있죠. 주어진 소득, 예산을 전부 사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들의 조합을 나타낸 선입니다. 그래서 구매 가능한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예산선의 표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소득이 만약에 1,000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1,000원이 있고 X의 가격이 만약에 200원이고 Y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요거는 소득 여기에다가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샀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소득 1,000원을 여기다가 대입했어요.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X의 가격과 Y의 가격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은 1,000원은 200X 더하기 100Y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예산선을 쭉 표현을 해요. X가 되고 Y가 돼요. 내가 만약에 X제만 산다고 할게요. 그럼 몇 개 살 수 있어? Y에다 빵을 넣으면 X는 5개를 살 수 있고요. 네, 이해되시죠? Y제만 산다고 할게요. 그럼 X에다 빵을 넣으면 Y제는 10개를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내가 X를, Y를 5개 샀으면 X를 2.5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5개 샀으면 점점점점 해서 여기 2.5개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을 우리가 예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게 요게 될 텐데요. 여기 형광펜으로 표현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칠판에다가 식을 나타내서 한번 표현을 한다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나타낸다 할게요. 우리 펜을 바꿔야겠어요. 형광펜에서 펜으로 해서 표현을 할게요. 자, 요거를 만약에 Y제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왜 Y로 정리합니까? 하면은 여기 수직축 요 길이가 Y로 돼 있는 거잖아, 높이가. 그러면 Y로 정리하면 네, 이해가 되시죠? Y는 자, 요거요. PXX 전리 넘어가요. 앞에 마이너스부터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그걸 PY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PY분의 PX 그리고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M을요. PY로 나눠주면 돼요. M을요. PY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도 다시 Y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Y는 어떻게 됩니까? 200X 전리 넘어가요. 그러면 이걸 10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여기요. 1000을 10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2예요. 얘가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얘가 수직축 절편이야. Y축의 절편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울기 앞에 붙어 있죠? 얘가 기울기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C 표현한 여기는 Y축 절편이야. M을 PY로 나눠준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X 소비량이 빵이야. 그쵸? X에 빵을 넣으면 Y는 PY로 M을 PY로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A점은 역시 소득 M을 PX로 나눠준 값이 수평축 절편, X축 절편.
y축 절편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선의 표현 1번에 보시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py분의 px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거 상대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py분의 px 요거 있죠, 요거 형광펜으로 강조해 드릴게요. 요거 관심사가 x잖아. 수평축이 x 이렇게 있으니까 x가 분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잘 좀 체크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쭉 예산선이 있잖아. 요 위에는 돈을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영역 있잖아요. 요 안에 나와 있는 요거 H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산선 안 돈을 다 안 쓰고 돈을 남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했어요. X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개 소비하고 Y를 5개 소비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X를 2개 소비하고 Y를 5개 소비하면은 400원 썼고 500원 썼으니까 900원만 돈을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900원어치 돈을 쓴 거니까 돈이 남긴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H와 같이 예산선 안쪽에 있잖아요. 예산선 안쪽에 있는 것은 돈이 남아 이렇게 돼요. 돈이 남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G점은 어떻게 돼? G점은 맞아요. 이거는 구입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입이 불가해 이렇게 불가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요거 보시면 예산선의 이동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산선을 이렇게 썼어요. 소득 M 얼마짜리 하는 X를 몇 개 소비하고 얼마짜리 하는 Y를 몇 개 소비하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변할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변화한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얘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얘는 자, 마이너스는 붙이고요. px, py 요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기울기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왜냐면 py분의 px인데 m이 증가하게 되니까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기울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평행하게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행하게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여기 X축의 절편은 어떻게 이동해요? 왜요? X축 절편은 어떻게 돼 있죠? 소득 M을 PX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Y축의 절편도 소득 M을 PY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M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소득 M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하고요.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안쪽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음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X제 가격만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간단한 예를 들지 않고 여기서 바로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Y로 정리하셔서 보셔도 돼요. 자, Y로 정리하게 되면 예산선은 Y는 이거요. PXX를 전리 넘겨버리면 PY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면 PX 여기는 PY X 더하기 여기 소득 M이 있고요. P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X제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X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X제 가격은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수직축 절편과는 아무 관련 없죠. 자, 그러니까 X제 가격이 변하게 되면 얘는 기울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수직축 절편은 변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X제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얘는 영향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서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축 절편은 그대로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10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x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마찬가지로요. yj 가격이 변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yj 가격과는 여기는 관련이 없어요. x축 절편은 소득 m을 px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임으로 yj 가격이 변하면 수평축 절편은 그대로 있다고요. 수평축의 절편은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다음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형광펜을 이용해서 여기가 예산선이잖아. 예산선 영역이잖아. 요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G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G점은 선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G점은 요런 점은 예산선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선 밖에 있는 점으로서 밖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산선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D점 선택할 수 있고 C점 선택할 수 있고 E점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뭐 A점, F점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하냐면 소비자의 선택이다. 이걸 나타낼 때는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 무차별곡선 이론에서 우리가 봤을 때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다시요. x, y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차별곡선이 어떻게 된다? 맞아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요. 얘가 효용이 증가하는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G점은 선택할 수 없고 요점은 선택할 수 있지만 요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또 D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C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E를 선택하는 게 가장 효용이 극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잘 볼게요. 여기 이 점이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예산선이죠.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요 이점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 줄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MRS랑 PY분의 PX가 같은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접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한 거예요. 접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하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이거는 인디퍼런스 커브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럽니까? MRS.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아예 결론을 정리해 놨는데 MRS XY랑 얘가 바로 한계 대체율이죠. 얘랑 예산선의 기울기는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국 그게 바로 결론이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다. MRS랑 py분의 px가 같을 때이다.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더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을 때가 효용이 극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이 있는 상황에서요. 자,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접하지 않은 상황을 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점이라 할게요. 뭐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예산선의 기울기를 보면 자, 예산선의 기울기예요. 이 빨간 색깔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 파란 색깔이에요. 어떤 게 더 커요? 이게 MRS예요. MRS. MRS XY가 PY분의 PX인 예산선의 기울기랑 비교해 봤을 때 네, 얘가 더 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A점에서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MRS가 좀 더 커요. 그래서 MRS XY가 PY분의 PX보다 커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X를 내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MRS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이 MRS라는 것은 XJ를 당신은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를 나타내는 소중히 여기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PY분의 P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를 뜻합니까? 라고 하면요. XJ를 내가 구입할 때 이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XJ를 구입할 때 치르는 비용이에요. XJ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XJ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정도다라고 하면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주관적인 만족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지금 부등호가 어떤 게 더 크다고요? 네, 맞아요. XJ 비용보다 XJ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주관적 만족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다시 한번 쓰면 MRS라는 게 이거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MUX, MUY. 자,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X보다 Y 요거 돼 있습니다. 이거 1원당 이걸로 표현할 수 있죠. 단위당 이렇게요. 그러면 PX분의 MUX 이렇게 돼 있고요. MUY, PY분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그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YJ보다 XJ에 대한 1원당 한계 효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면 XJ 소비를 증가시키고 YJ 소비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XJ를 늘리고 YJ를 줄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거요. 예산 선상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 보면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U1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2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때 A에서 2점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A에서 2점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니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2점에서 더 가면 어떻게 돼? 안 되지. 2점에서 더 가면 효용이 다시 또 감소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죠.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B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B점에서는 오히려 또 2점으로 갈 때 효용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거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관적 만족의 크기가 XJ 비용인데 PY분의 PX는 뭐라고요? 이거요. 객관적 교환 비율이에요.
x제랑 y제에 대한 객관적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교환 비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이 같아질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균형의 조건은요, 지금 요 예산선상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다라는 요 원리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균형의 이동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예산선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산선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예산선은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소득 M이 있고요. PX 그 다음에 PY Y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소득이 이제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X제랑 Y제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X제랑 Y제 가격은 변함이 없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예산선이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합니다.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예산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광펜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는 걸 보이셔야 돼. 그렇죠?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찾게 되는 건데 접하는 점은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봤는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Y의 소비량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들을 쫙 연결한 곡선. 그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소득 소비 곡선 또는 소득 확장 경로 이렇게 나와 있죠.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ICC는 뭐냐면 인컴이야. 인컴 컨섬션 커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 소비 곡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될 때 소득이 증가 시 자, 단 두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 있는 거야. 단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점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가 바로 소득 소비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게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돼서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소득 소비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잖아요. 지금 얘가 우상향하는 형태야. 우상향을 하게 되면 소득이 지금 증가했는데 XY의 소비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같이 증가한 거 보이시죠? 자, 여기 한번 잘 볼게요. 소득이 증가하는 게 요게 예산선이 밖으로 이동하는 걸로 표현이 돼 있어. M1, M2, M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M1보다 M2가 더 크고 M2보다 M3가 더 큰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때 X1, X2, X3 살펴보시면 소비량이 증가하죠. 증가했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그렇죠. 한계 효용 이게 아니라 그거는 한계 효용 같은 건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이 변하는 거고 이건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소득이 증가할 때 여기요. Y제 소비량도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소득 탄력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0보다 크다. 이게 바로 정상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제냐 아니면 열등제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소득 소비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다 그러면 두 재화가 전부 다 정상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예,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열등제 같은 경우 볼게요. 자, 여기부터 이 제로까지는 지금 선택은 이제 둘 다 정상제가 됐고요. 열등제라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자, 잘 보시면 소득이 증가 시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해하세요? 자, 다시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것을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 볼게요. 이 제로에서 이 원 상황을 째려 봅시다. X의 소비량 감소한 거 보이세요? Y 소비량은 증가한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X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Y 소비량은 증가했어요. 자, 예산선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M이 이렇게 있는데 자, X에 얼마짜리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의 가격에다 Y의 소비량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X 가격과 Y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픽스드 돼 있어요.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자,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됐어? X의 소비량이 감소했죠. 지금 감소했으니까 이 시구를 잘 봐보세요.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화살표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X제는 어떻게 됩니까? X제가 열등제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X제가 열등제다, 정상제다. 이 얘기는 X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면 그게 열등제지 뭐. 자, Y제는 어떻게 될까요? Y제는요,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여기 보세요. 증가했잖아. Y제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Y제는 정상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소득이 증가할 때 Y제 소비량은 증가하는데 X제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특히 이렇게 되면 어느 한 제화가 열등제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제 소비량 특히 정상제 중에서도 사치제가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소득 탄력성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체크하셔도 오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형광펜하면 여기 영역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할게요. 여기 영역이죠. 여기 빨간 색깔하고 합치니까 이렇게 검정 색깔 같이 됐네요. 그쵸? 여기 영역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좌상방으로 갔어요. ICC가 좌상방으로 가게 되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느낌 자체가 이 1에서 이 2 이게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봐주시고 그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면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해서 이렇게 갔다 합시다. 이렇게 ICC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Y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니까 Y제가 열등제고 X제는 정상제, 사치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잘 해주세요.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향하는 요거 직선 이렇게 나타내는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둘 다 정상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X제가 감소했잖아. 그래프로 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들 암기할 정도 되면 시험에 못 붙어요. 그 정도 레벨로는 붙기 힘드니까 그래프 보면서 그냥 그대로 읽어주세요.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Y제가 열등제, X제가 정상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는요. 소득 소비 곡선에서 앞에 여기 잠깐 볼게요. 소득이 변화했을 때 XY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요게 관심사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어. XJ인 돼지고기랑 YJ인 소고기와의 관계를 보고 있었는데 저기요 저는요 지금 YJ까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소득하고 XJ가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요 얘와 얘와의 관계만 그림으로 나타낼래요. 그래서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소득과 X제만 관심으로 놓고 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다시요.
이게 처음에 보시면 그래프가 별거 아닌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 이 무대에서 뛰어노는 남녀 주인공을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ICC 얘기할 때는요. ICC는 어디 평면에서 그림을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평면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엥겔 곡선이에요. 엥겔이라는 독일의 경제학자, 통계학자의 이름을 보시면은요. 자, 이때는요. 여기 보시면 X 수직축 변수가 M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뭘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 XY냐 아니면 소득과 X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제의 엥겔 곡선이다 라고 나타내면 소득이 증가할 때 이게 우상향 하는 거잖아.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X의 상품이 증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정상제다 이렇게 나타내요. 반면에 요거 보시면 우상향 하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요렇게. 이거는 좌상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엥겔 곡선이 엥겔 커브가 좌상방으로 그러니까 위인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요. 형태가 되면 형태시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 자, 이거 읽어볼게요. 점점점점 보시면 이게 좌상방이 되니까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 보이세요? X의 소비량이 감소해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소득이 증가 시 X의 소비량이 감소한다고요. 감소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X제가 뭐라고요? 열등제. 그래서 여기 열등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증가하는 정도가 이게 원점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쭉 대각선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소득 탄력성이 1이다. 약간 우리 공급의 탄력성 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나타내면 그게 탄력성이 언제나 1이었다는 거 그런 느낌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것도 원점분의 전체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선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좌상방인 경우 할게요. 이렇게 좌상방인데 그땐 열등제고 이렇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소득이 증가하는데 X의 소비량이 적게 변하는 거죠. 자, 요거랑 요거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이거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X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한번 보세요. 얘는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색깔이 좀 너무 같아서 그런가? 보라 색깔로 할게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얘는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다고요. 크게. 얘는 어떻게 해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이 조금 증가했어요. 조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필수제라는 것은 얘는 소득이 증가 시 X제 소비량이 조금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얘는 소득이 증가 시 X제 소비량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조금 증가한다, 크게 증가한다, 그걸 가지고 조금씩 증가하면 우리가 필수제, 소득 탄력성 가지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소득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경우가 우리가 필수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억나십니까? 이 필수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여기 사치제라고 되어 있어요. 사치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소득 탄력성이 1보다도 큰 경우야.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사치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엥겔 곡선의 형태가 이제 말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상향 하느냐, 좌상방 하느냐,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 경우에가 소득 탄력성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좌상방으로 꺾이면 1보다 작고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게 되면 그때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데 65페이지 뭐 생필품 그리고 사치품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생필품과 같은 필수재 같은 경우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치재 같은 경우에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엥겔 법칙이라는 거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식료품에 대한 지출보다 문화비라든가 여가라든가 다른 거에 대한 소비량이 점차 커지고 식료품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될 걸 엥겔의 법칙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연봉이 3천만 원일 때는 뭐 소득이 한 2천만 원은 밥 먹는 데 쓴다라고 할게요. 근데 연봉이 6천 올라갔어. 그럼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증가 크기가 밥 먹는 데만 다 쓰지 않죠. 연봉이 만약에 2억 벌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다 뭐 한 1억 5천을 밥 먹는 데만 써요? 그게 아니지. 그냥 한 1억 정도 쓰더라도 그럼 전체 차지하는 소득에서 음식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찾아볼 건데 이번에는 가격이 변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연결한 것을요. 가격 소비 곡선이고요. 우리 앞에서 소득 소비 곡선에서는 우리가 엥겔 곡선을 도출해냈어요. 요게 엥겔 곡선이에요. 이게 엥겔 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소득 평면에다가 X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ICC는 XY 평면에다가 표현한 것인데 엥겔 곡선은 X랑 아니면 그 재화 소비량과 소득 평면에 나타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격 소비 곡선은 여기 보시면 XY 평면에 나타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PCC라는 말을 써요. P가 뭐냐면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다. 얘는 어디 평면에 나타내냐면 Y랑 X 평면에 나타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디맨드 곡선이라고 할 거예요. 디맨드 곡선은 어디 평면에다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X고요. 여기가 PX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수요 곡선이 여기서 도출돼요. 여러분들은 PCC와 관련 있는 게 뭐다? 수요 곡선, 디맨드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CC에서 나오는 게 엥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X의 가격이 하락한다 할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X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산선 한번 써볼게요. 소득 M이 이렇게 있고요. X의 가격에다가 X, Y의 가격에다가 Y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소득 M이 주어져 있고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Y의 가격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두 개 고정돼 있어요. 고정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랑 Y의 소비량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여기 보시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Y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야.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광펜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다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러분 세 개 볼게요. 주황 색깔, 파란 색깔, 연두 색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수직축 절편은 여기 보시면 PY로 M을 나눈 건데 여기 보시면 M과 PY는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Y축 절편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펜으로 바꿀게요. 아니 여기 보세요.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M을 PY로 나눠요. 얘가 고정됐단 말이야. 얘도 고정돼 있어요. 자,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수직축 절편이 고정돼 있어. 얘가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 이렇게. 자, 그때 X의 가격만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산선이 주황 색깔, 파란 색깔, 녹색깔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보면 여기 E0, E1, E2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 두 개 쭉 이렇게 연결한 점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거를 BCC 가격 소비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CC는 여기 그대로 읽으시면 돼. 소득과 YJ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소득 M과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자, XJ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XJ 가격만 하락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들을 선택점을 연결한 선이야. 선택점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한 선.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런다? 예, 맞습니다. 가격, 소비, 곡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요, 저는 여기서 XY가 관심이 있어. 지금 둘 다 증가하는 걸로 표현돼 있잖아. 근데 저는요, 저는 지금 관심사가 뭐냐면 X의 가격하고요, X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요, X 가격과 X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한 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그걸 나타낸 게 여기 보시면 Y 가격은 그대로야. X 가격이 지금 싸지고 있잖아. 여기 M0, 여기 하점자를 잘 보셔도 좋아요. 하점자 PX, 여기 점차 작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X의 가격이 점차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E0, E1, E2인데 그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걸 따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하향하는 어떤 곡선을 끄집어냈고요.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을 뭐라 그런다?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PCC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렇게 도출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나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PCC의 여러 가지 형태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거고 개념 정도만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해냈어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해냈는데 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이거를요, 우리가 대체효과, 소비효과 구별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나타내는 효과다 해서요, 이거를 가격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가격이 싸지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효과가 같이 발생합니다. X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봐. 콜라를 살까 사이다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콜라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아니 뭐 사이다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콜라 가격이 싸졌다 할게요. 제가 이제 콜라를 더 관심이 있어서 콜라를 몇 개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 우선 이걸 대체 효과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대체 효과는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콜라 가격이 싸졌어. 그럼 당연히 사이다 대신 콜라를 많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콜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YJ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YJ는 우리가 소비량이 감소하게 돼요. 자, 다시요. 대체 효과는 우리가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뭐 그런 것들 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를, 상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를, X재가 상대적으로 싸졌죠.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대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효과가 있어. 뭐냐면 X재 가격이 싸지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XJ 가격이 이렇게 해서 싸지게 되면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잘 정리해 보시면 X가 있고요. YZ가 있는데 이렇게 있었어. 근데 X의 가격이 싸지게 되면 X의 가격이 이렇게 싸지게 되면 예산선이 바로 뭐예요? 구입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입 가능한 영역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구입 가능한 영역이 커져요. 영역이 커져.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입 가능한 영역을요, 구매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매력. 이 구매력이 구입 가능한 영역인 실질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커진다? 예, 구매력이 증가한다.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매력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소득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더 많아지게 돼서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X랑 YZ를 더 많이 소비할 수가 있겠죠. X랑 YZ가 이제 이거 소득이 증가하는 거. 우리 스몰 m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질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X랑 Y가 같이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정상제인 경우, 열등제인 경우 소비량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형광펜 한번 보시죠.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때 대체효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싸진 X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바구니에 물건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네. 그래서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랑 YZ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렇게 보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입 가능한 영역이 점차 커져서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소득효과, 상대적으로 싸진 것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래프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좀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다시요.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게 총효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짬뽕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체효과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소득효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체효과는요.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인데 순수한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늘 입문 강의 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에 그대로요. 가장 쉬운 거예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하나의 무차별 곡선을 찾으세요. 하나의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찾았어요. 인디퍼런스 커브입니다. 그 점 두 개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A에서 B로 가는 게 이게 바로 대체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인디퍼런스 곡선 상에서 아셨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대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소득 효과는 자, 우리 소득이 변하게 되면 예산선이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쭉 나타내면 X가 되고 Y가 돼요. 자,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점이 평행한 예산선을 찾으면 돼요. 평행한 두 예산선을 찾아봅시다. 예산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예산선 상에서 예산선 간의 변화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B점이 하나 있고요. 요게 C점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바로 이거는 소득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대체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둘을 합친 게 총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교 효과, 이걸 총효과, 토탈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A에서 쭉 해가지고 C로 갔어요. 이게 바로 가격 효과 이렇게 되는데요. 중간에 A에서 B의 경로를 거쳐서 갈 거야. 그래서 A에서 B의 경로를 거치고 B에서 이렇게 C로 가게 되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에서 B로 가게 되는 게 바로 대체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게 바로 소득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다시 올려서 볼게요. 자, 원래 처음에 예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형광펜에서 예산선이 원래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녹색깔이에요. 녹색깔. 그 다음에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락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로에서 이 원까지 간 게 총효과 이렇게 돼요. 가격 효과. 가격이 변해서. 그래서 이거 연결을 안 했어. 이 제로에서 이 원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게 바로 BC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효용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질소득을 덜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걸 우리가 보상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보상하게 되면 뉴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가 우선 결론적으로 좀 보세요. 평행한 예산선을 두 개 찾아낸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점을 3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점을 3개를 찾아보면 여기가 이제로 아까는 우리가 이걸 A라고 그랬고요. E2 자,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 하나 접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접하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유제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색깔들이 막 변하네요. 아름답게 변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펜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제로에서 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여기서 봤죠.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체 효과고요. 평행한 예산선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소득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제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E1까지 E2네요. E2까지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2에서 여기 보시면 E3까지 여기 E1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평행한 예산선 2개 이렇게 있잖아요. 주황 색깔로 요거 평행한 예산선 2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소득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총효과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바로 총효과지. 이 제로에서 E3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게 총효과, 토탈 효과 또는 가격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여러분들 할 때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좀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그 효과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소득 효과는요. 여기 보시면 구입 가능한 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실질 소득이 이렇게 증가해서요.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대체 효과는 여기 나와 있듯이 상대적으로 싸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이 기울기랑 다르잖아. 그래서 발생하는 게 바로 대체 효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좀 더 이제 기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어떤 재화가요, 이제 기펜제라는 것은 좀 약간 좀 특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열등제 중에서 뭐 미리 처음에 암기하셔도 돼요.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열등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야.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얘도 열등제에 포함돼요. 열등제가 더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소득 효과는 플러스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서로 반대로 작동돼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해 두시냐면 여기 대체 효과가요. 우리가 상식에 통하는 순수한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식에 통하는 순수한 효과이기 때문에 언제나 얘는 마이너스야. 상식에 통하는. 무슨 말씀이냐면 가격이 싸지면 소비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량이 감소하는 게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효과 있잖아요. 이런 소득 효과가 좀 삐딱선이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삐딱선이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노이즈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냥 우선 살짝 봐두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암기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마이너스 돼서 가격 효과 마이너스 되는데 열등제는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를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이렇게. 아시겠죠? 삐딱선이 효과야. 근데 기펜제는 이 플러스가 되는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상식에 통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최종 가격 효과가 뭐야? 총 효과잖아. 총 효과. 최종 효과란 거. 최종 효과. 최종 효과를 나타내는 이 가격 효과가 플러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우선은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시면 아일랜드 감자같이 이제 감자가 이렇게 배고파서 구황작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열등제야, 열등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안 한다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막 감자 같은 걸 막 뭐 더 많이 먹지는 않는다고. 열등제 중에서 이 삐딱선이 효과예요. 삐딱선이 효과가 마이너스의 상식에 통하는 효과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효과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 효과라는 것은 X의 가격이 변하는 거야.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아니면 상승하는 걸로 할까요? X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당연히 원래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X의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이게 이제 플러스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야.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는 같은 방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는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정상적이잖아.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면 우리가 마이너스고요. 같은 방향,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면 플러스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데 X의 소비량이 원래는 같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상한 관계, 이게 플러스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잖아. 뭐 어떻게 돼요? 아니 가격이 비싸졌는데 소비를 더 많이 하고 가격이 싸졌는데 소비를 잘 안 하는 수요의 법칙의 예외인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그래서 수요의 법칙의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펜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하면은요. 여기요. 대체 효과인 마이너스보다 소득 효과인 플러스가 훨씬 더 커서요. 가격 효과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살짝 나타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좀 나타내는 그래프랑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살짝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 효과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행한 예산 선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수평축이 x제가 되는 거고요. 좀 색깔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옛날 예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예산선이다 해서 P0라고 할게요.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X의 가격만 하락해야 돼요. 얘가 P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가격이 하락했는데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여기가 됐었어요. X의 대문자로 쓸게요. X의 소비량이 X0 뭐 이렇게 뭐 한 5개 소비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자,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하면 보통은 어디에 점이 찍혀야 되냐라고 하면은요. 이 오른쪽에 찍히는 게 일반적이라니까? 그게 정상적이죠. 왜요? 아니, X의 가격이 하락했잖아.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펜제인 경우에는 소비량이 감소해요. 여기가 찍히는 거야, 여기. 이해되세요? 여기 우리가 2, 제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2,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찍힌 거야. 그러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X의 소비량이 1인데 3개로 감소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PCC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PCC가 이게 좌상방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이 제와 X제는 천천히 그리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이거 눈으로 그냥 막 하면 정신없어요. 직접 하나하나 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X의 가격이 하락했어. X의 가격만 하락했습니다. 단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YZ 가격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이해되셨죠?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어떻게 됐다? 원래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는 기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셨죠?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된다? 기펜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요. 어떤 교수님 책에 이제 슬픈 느낌이 있어서 슬픈 제, 그래서 깊은 제 이렇게도 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차별 곡선을 한번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합시다.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그렸어요. U0 이렇게 볼게요. 무차별 곡선이야. 네, 이해되시죠? 그림 잘 한번 봐주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요 무차별 곡선, 요 새로운 요 예산선 가지고요.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덜어내는 작업을 보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new 예산선 가지고 new 예산선을 가지고 예산선으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달성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게 2, 1 이렇게 된다고요.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앞에서 본 것처럼 자,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이게 E2라고 합시다. X2 이렇게 가게 된 거 이걸 뭐라고요? 이게 대체 효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고요. E0에서 E2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E2에서 E1까지 가게 되는 이거 있잖아. 평행한 예산선 두 개 보이세요? 여기다 그리면 지저분하잖아. 여기다는 Y까지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요. 보통 그랬을 때는 요거 X제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좀 빨강으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소득효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소득효과를 볼게요. 이게 소득효과는 어떻게 돼요? 예, 집중하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파트가 제일. 자, 소득이 증가했어. 근데 X의 소비량이 E2에서 E1으로 X의 소비량이 감소한 거 보이십니까? 자, 다시요. 얘는 소득이 증가 시 네, X의 소비량이 감소했어요. X제가 소비량이 감소했어. 이거 뭐라고요? 이거 열등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열등제가 돼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량이 감소하는 열등제가 됐어요. 자,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잖아. 그게 열등제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반대로 작동해서 감소했는데 감소한 효과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훨씬 더 커요. 이해 가시죠?
대체 효과보다. 그래서 우리 최종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의 소비량이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기펜제 중에서 기펜제라고 해야죠. 기펜제는 열등제 중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에서 순수한 효과인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를 우리가 바로 기펜제다. 이렇게 아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우선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 이 정도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체 효과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대체 효과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인데 여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점 두 개를 찾으세요. 하나의 무차별 곡선 요거 있잖아요. 거기서 점 두 개, 요거 A와 B가 변하면 효용은 동일하잖아.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체 효과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무차별 곡선, 인디퍼런스 커브 곡선 상에서 곡선 더 들어가긴 했네.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대체 효과고요. 그 다음 C에서 B로 가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소득 효과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평행한 예산선상에서 우리가 선택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소득 효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잘 봐주세요. 자, 우선 69페이지 가보시면 대체 효과 분석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그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이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 뜻이잖아. 그래서 자, 이거는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가격 변화로 더 싸진 상품을 싸진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네. 자, 우리 이거를요, 이제 대체 효과만 나타낸 것을 보상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체 효과는 소득 효과를 다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보통의 수요 곡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보완제인 경우는 무차 곡선이 L자 형태인데 거기 보시면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대체 효과의 형태는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음에 여기 소득 효과는요, 우리 교재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전부 다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평행한 예산 선상에서 변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시.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명목소득은 가만히 있고요. 실질소득이 변화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요, 나타내는 가격 효과랑 대체 효과에 종합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왜 우리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를 분해하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수요 함수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런 것들 우리가 봤어요. 우리 수요 함수 나타내는 거 할 때 이렇게 했잖아. 자, 근데요, 우리가 X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약속을 했죠. 뭘 약속했습니까? X의 가격만 변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Y의 가격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얘가 소비량이 증가한다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 대체 효과. 상대적으로 싸진 거를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얘는 진리라니까, 진리. 상식에 통하는 효과예요. 이건 언제나 항상 이런 말이 붙어도 돼요. 진리예요. 항상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가 감소했잖아. X의 가격이 하락했잖아. 얘가 증가했으니까 부호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X의 가격이 싸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실제 소득이 증가한다니까 내가 화폐로 나타낸 명목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바구니에 물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목소득은 그대로예요. 나의 명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폐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화폐로 나타낸 소득은 그대로 일정해요. 그대로인데 자,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예산선이 밖으로 가요. 우리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밖으로 가서 구입 가능한 영역이 증가한다니까요. 구입 가능한 영역이라니까요. 영역이 증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얘는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실질소득이라고 해요. 예산선이라고 볼게요. 예산선 영역이 커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소득이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정상제인 경우는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어떤 교수님들 책은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체효과 마이너스인데 소득효과 플러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소득은 어떻게 얘가 감소했는데 얘가 증가해서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은 얘를 시작으로 보면은 얘가 떨어질 때 빨간 색깔이 소득 효과잖아요. 가격이 하락할 때 이 빨간 색깔의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X의 소비량이 증가했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소득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감소했을 때, 하락했을 때 얘가 증가했고 그 결과 증가했으니까 X의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 효과에 따라서 얘가 증가했으니까 소득 효과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정상제인 경우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정상제가 아니라 열등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때 얘가 감소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하락할 때 이쪽 경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토리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더 들어갑니까 하면 이거는 제가 심화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요. 얘가 소득 효과가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노이즈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왜냐면 순수하지 않잖아요.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제거하는 작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보상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상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데 얘가 증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제거해서 순수한 효과, 대체 효과만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보상한다. 보통 X에다가 세금을 때려가지고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거기 세금 부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지는 경우, 그 경우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보상, 이 느낌이 그런 거죠. 피해 보거나 아니면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실질 소득을 제거하는 작업을 보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 수요 곡선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전공심화를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좀 더 들어갈까 했는데 제가 객관식 문제 풀 때나 좀 심화 시간을 좀 몇 개 특강할 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처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간단해요. 간단해 되게. 아셨죠? 요 정도까지만 말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책에는 언급만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Y에 대한 수요가 모두 증가하는 경우 이 두 제어가 이제 조보완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X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Y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게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써요. X제는 증가하지만 Y제에 대한 수요가 변함이 없거나 X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Y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짝만 볼게요.
아니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볼게요. 소득이 이렇게 있고요. X의 가격이 있고 X 있고 Y 가격이 있고 Y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나의 관심사는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할게요. X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때 얘랑 얘는 고정돼 있다니까, 얘랑 얘는 고정돼 있다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X랑 Y가 둘 다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Y의 소비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니까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보지 말고 크게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변했어.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딜 지나야 됩니까? 하면 X랑 Y가 같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점점점점해서 이게 BCC가 되는 거야. 요게 BCC 이렇게 돼요. 요게 1번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X의 소비량은요 증가했는데 Y 소비량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Y 소비량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Y의 증가는 없고 X가 좀 더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겠죠. 이해 가세요? 이거 예산선 가지고 좀 잘 보세요.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시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앞에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자꾸 한번 그림 그리시면서 좀 생각만 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한 거야.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해진 거야. X 소비량은 증가했는데 Y 소비량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점점점점해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CC가 어떻게 돼요? PCC가 수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펜제인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런 경우는 X의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렵죠? 네, 그림을 좀 따로따로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X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Y의 소비량이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PCC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할게요. 여기서 X의 소비량이 감소했어요. 감소하고 Y 소비량이 증가하면 여기로 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 점점점점 보시면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했잖아. 이해 가시죠? 그럼 PCC가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야 된다고요. PCC가 좌상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 X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X제가 열등제다. 열등제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암기해 두셔도 돼요. 대체 효과보다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삐딱선이 효과가 더 큰 열등제 중에서 깊은 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를 여기다 해놨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살짝 요거까지 잘 해가지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좀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무차별 곡선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L자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완전 대체제인 우하형하는 직선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복잡하게 우리가 나타내 가지고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요 곡선과 보상 수요 곡선 이렇게 도출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걸 잘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바로 끄집어내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더 좀 들어갔다가는 우리 전공심화라고 해도요. 그렇게까지 우선은 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문제를 좀 더 심화 있게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이 수요 곡선 도출한 걸 가지고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